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의 타임머신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 꼬리가 9개 달린 이 귀신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드라큘라, 2번 몽달 귀신, 3번 구미호, 4번 강시. 이 넷 중에 한 가지가 정답입니다. 정답을 아신 분들께서는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전시회 관람권을 보내드리겠는데요. 20세기 위대한 화가들 르누아르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 이 관람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8월 13일까지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 있었죠.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6942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언어부터입니다. 계급 구분 없이 경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먼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축구 소식부터 알아보죠. 한국 축구 대표팀 외국인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까? 아, 네, 그렇게 7년 만에 외국인 지도자가 이끌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공석 중인 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위해서 최근 1박 2일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요. 네.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어제 3명의 외국인으로 후보를 압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대륙별 선수권 대회, 월드컵 예선 등 큰 대회 지휘 경험, 월드컵 본선 16강 이상의 성적,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서 70세가 넘지 않도록 현재 나이 66세 이하, 네. 영어 구사력 등 8가지 조건을 검증했고요. 국내 47명의 후보군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상위 3명을 추렸는데 네. 모두 외국인 감독이었습니다. 모두 외국인이었다? 네. 외국인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 거는 베어백 감독 이후 7년 만이고요. 네. 축구협회는 이름이 먼저 공개되면 연봉 협상 등에서 불리할 수 있어서 비공개로 1순위부터 차례로 협상에 돌입해서 오늘 9월 A매치까지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최종 후보 3인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유럽 감독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준우승을 이끈 네덜란드 출신 판 마이바르크 감독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마르바이크 감독은 올 초 독일 프로팀 함부르크 감독을 그만두고 현재 휴식 중이고요. 네. 히딩크 감독 이후 한국 축구와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단 20억 원이 넘는 높은 연봉이 변수고요. 네, 연봉 20억 원. 네, 네 맞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그리스 16강에 이끈 포르투갈 출신 산토스 감독, 스페인의 카마초 감독, 세르비아의 라이비치 감독 등이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독일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오늘 네. 공격 포인트를 올렸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 소속 국가대표팀 주장 구자철 선수가 네. 유로파리그 예선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네, 구자철 선수는 오늘 새벽 독일 마인츠의 코파스 아레나에서 열린 그리스의 아스테라스 트리폴리스와의 유로파리그 3차 예선 1차전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네. 0대0으로 맞선 전반 45분에 오른쪽 측면에서 모리치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상대 수비와 경합 끝에 헤딩으로 떨궈서 오카자키 선수의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네. 네, 구자철 선수는 후반 33분 교체 아웃됐고요.
팀 동료 박주호 선수도 선발 출전해서 70분을 소화했습니다. 구자철 선수는 월드컵이 끝난 뒤 동료들과 호흡 맞출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네. 감독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고요. 네. 마인츠는 오늘 8일 아스테라스 트리폴리스와 원정 2차전을 치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류현진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LA 다저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LA 다저스가 6연승을 거뒀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는 오늘 오전 크레이턴 커쇼 선수의 호투를 앞세워서 애틀란타를 2대1로 꺾었습니다. 네. 커쇼 선수가 9이닝 2실점했는데요. 커쇼 선수는 2경기 연속 완투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다인 10연승을 기록했고요. 네. 시즌 13승으로 세인트루이스 웨인 라이트 선수와 함께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시즌 첫 6연승을 거둔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 샌프란시스코의 승차를 3경기 반으로 벌리면서 네.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네. 내셔널리그 다승왕 후보로 떠오른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는 등판이 하루 미뤄져서 3일 오전 10시 10분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시즌 13승 사냥에 나섭니다. 네. 상대는 일본인 투수 와다 스요시 선수인데요. 일본에서 신인왕, 다승왕, MVP를 수상하는 등 자국리그를 평정하고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왼손 투수입니다. 네. 수술과 재활을 반복해서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이 3경기 1승 1패에 불과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뉴욕 양키스전에서 일본 출신 이치로 선수에게 홈런을 맞았고요. 네. 투수 구로다 선수에게 선발승을 뺏겼거든요. 네. 지난해 한일 투수 맞대결 패배를 서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프 소식도 한 가지 알려주시죠. 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타이거 우즈 선수가 월드골프 챔피언십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5위로 출발했습니다. 네. 대회 첫날에 2타를 줄여서 선두 마크 레시먼 선수를 4타 차로 뒤쫓았는데요. 네. 지난 3월 허리 수술 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우지 선수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우지 선수는 이미 이 대회에서 8차례나 우승했고요. 네. 다시 우승한다면 단일 대회 최다 우승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 노승열 선수는 로리 맥킬로이 선수, 애담 스콧 선수와 함께 1언더파 공동 14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간대 불문하고 특정 장소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즐거운 여름 휴가 기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 3차로에 고장차 서 있고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고장차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계양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계양 뒤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판교에서 청계터널, 하기에서 수리터널, 조남에서 도리분기 시흥에서 송내까지 교통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후로도 일산에서 고양, 강일에서 상일, 광암에서 서암남까지, 성남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밀리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외곽으로 가는 길 금천 부근에서만 속도 내려가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시흥 쪽으로 가는 길 목동교에서 오금교를 지나서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노들러 통해서 여의도 권 빠져나가는 길 여의하류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면서 9분 정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레일이 철도 요금, 열차 요금 중에서 할인 요금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려고 하다가 제동에 걸렸습니까? 네, 이번 달에 주중 열차 요금 할인을 없애서 전 요일에 정상 운임으로 일원화하려는 운임 개편안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KTX는 7%, 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는 4.5%의 할인율이 적용됐습니다. 이런 할인 제도가 없어지면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의 할인요금 체계 개편을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네. 할인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고
더 시급한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최근 그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가 방만 경영 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 요금체계 개편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랬군요. 아르헨티나가 13년 만에 또다시 디폴트에 빠졌군요. 네, 미국의 헤지펀드 채권단과 원리금 15억 달러에 대한 채무 상환 협상을 벌여왔었는데요. 결국 결렬돼서 13년 만에 디폴트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네. 이 채무는 2001년 첫 디폴트 때 진 빚의 일부인데요. 두 차례에 걸친 채무 조정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아르헨티나의 디폴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 네. 또 세계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2070선을 지켰습니다. 네. 자, 그리고 LTV, DTI 이 규제가 오늘부터 완화가 됐네요. 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부동산 대출 규제를 푸는 조치였습니다. 네. 오늘 각 은행 창구에는 자신이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이어졌는데요. 네. 휴가철인데다가 주택 대출 비수기라서 실제 대출 수요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LTV가 70%로 높아져서 그 2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에는 앞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을 보면 9.3%가 하락했는데요. 특히 양파가 36%, 시금치가 38%, 상추가 35% 하락하는 등 그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돼지고기와 국산 쇠고기, 수입 쇠고기 등은 9.3%가 상승을 했습니다. 집들은 전세가 3%, 월세가 0.9%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상승했습니다. 공공서비스는 하수도료가 11.8% 정도 올라서 전년 동기보다 1.1% 상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타임머신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 꼬리가 9개 달린 이 귀신의 이름은 뭘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번 드라큘라, 2번 몽달 귀신, 3번 구미호, 4번 강시인데요. 맞히신 분들 중에서 10분께 20세기 위대한 화가들 전시회 관람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이었죠.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 인권 침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3818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군대에서는 무조건 복종해야만 한다는 게 잘못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군대도 사회의 일부인 만큼 서로 위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을 잃을까 겁나서 군대 갈 아들을 말리고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금요일에는 정치 수다로 마련하는 시간이죠. 이변과 기록을 만들어낸 이번 7.30 재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정치권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두 분 변호사님들과 함께합니다. 새 변호사의 정치 수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현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계시죠.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7.30 재보궐선거 아주 유심히 보셨죠? 네. 결과를 보고서는 모든 언론들이 설명을 하기를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참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저는 새누리당이 이 결과를 보고 그 자료 화면 나올 때 보면 지도부가 웃는 나치긴 하는데 이게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지는 아니다. 좀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고 다만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는 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의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좀 지겨워한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심한 말씀을. 예. 대안 있는 비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전을 대안 세력 아닙니까? 예. 만약 대선으로 가면 대안 세력이라고 하면 제대로 대한 대안을 낼 수 있는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신뢰도 전혀 못 주고 있고 그런 게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저 따끔한 회초를 들었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예. 거기에 이제 반사 이익을 본 거죠. 새누리당이. 강현준 변호사님. 숫자만 보고는 이제 일단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참패했다. 좀 놀라운 결과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꾸준히 해보면 새정치연합에서 안정적인 우세를 계속 보였던 지역이 거의 없었었어요. 거의 없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5곳 정도면 그래도 수성을 한 것이고 잘하면 6곳, 7곳이라고 이제 선거 막판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숫자만 보면 사실 원래 5곳에서 한 곳이 줄었으니까 4곳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여당이 압승을 했고 야당이 참패를 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오느냐를 보면은 11곳, 4곳 이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민심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민심이 새누리당이 좋아서 찍었다기보다는 야당이 싫어서 그리고 야당이 너무 못해서 라는 이제 다수의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이
새정치연합이 뭐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뭔가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심하게 말하면 마치 투쟁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인 것처럼. 근데 문제는 야당이란 것은 원래 정부나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판하거나 투쟁하는 모습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이 투쟁하는 것의 포커스는 두 가지 정도로 잘못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또는 당 내부에 서로 다른 계파 간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또 하나는 항상 새누리를 향해서만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려 하고 비판하려 했던 거. 근데 사실은 포커스를 좀 바꿔보면은 우리 국민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국민이 야당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야당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 국민의 시선에서 봤다면은 좀 더 다른 목소리들, 그리고 건설적인 그 목소리나 주장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포커스를 당 내부의 갈등 또는 이제 새누리를 향한 비판, 여기에만 맞춰져 있던 것이 우리 국민 여러분을 오히려 동떨어지게 만들고 좀 소외시킨 것처럼 보이고, 저 새정치연합은 국민은 없구나, 국민에 대한 관심이나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는구나, 이런 어떤 민심을 이번 선거에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 내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싸워야 되는데 못 싸웠다, 이렇게 지적하는 계파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계파가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정내 의원께서, 그리고 우원식 의원께서 지금 야당이 오히려 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 집요하게 한 가지를 물고 끝까지 싸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새정치연합의 일부 목소리이시다고 생각하고요. 소위 강경파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당 안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항상 보면은 그 개인의 어떤 의원의 성향이라든가 그 개인 의원들의 또는 개파가 추구하는 방향,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좀 더 떨어져서 정말 국민 대다수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뭔지를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당 안에 개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개파가 없을 수는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당 내부에서는 당연히 안에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뭘 위해서 싸우고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말씀 주신 정청래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님들은 다 이 486 학생 운동권 출신이단 말이죠. 그분들 대학 때 애쓰고 이런 거 저 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현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좋은 영향 끼치고 긍정적인 영향 끼치고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도권 내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저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학생운동 하던 시기에, 제가 이 두 분을 콕 찍어서 말씀드린 게, 저도 좀 부담스럽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런 학생운동 때, 80년대 학생운동권 식의 그런 사고가 여전히 보이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좀 어려 보여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리고 뭔가 좀 확실히 믿기가 좀, 물가에 내놓은 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비판이 아니라 그냥 발목 잡기 식으로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재보궐선거, 저는 새누리당이 정말 압승이다, 잘했다, 절대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확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 두 분 말씀 중에 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이 똑같이 개파가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개파가 왜 없을 수 없습니까? 없으면 좋죠. 아니, 정치권에 이미 물들으신 거 아닙니까? 젊으신 분들께서? 아니, 개파라는 게 그러니까 동지라고 표현하죠. 그래 되게 정당에서는 당원들이 동지잖아요. 그 뜻을 같이 하는 뜻에서 그걸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개파라고도 하고, 누구하고는 이제 그런 것이 마음에. 개파 정치 타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파는 타파해야 되는 정치인 것이 맞고요. 굳이 한다면 정치적인 결의나 소신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치적 소신으로 모이는 정파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개파를 없애야 한다라는 말씀이 맞는 이유는 이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또 재선, 3선, 공천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이 먼저 우선시되는 것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모이고 또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똘똘 뭉친다면 결국은 당 전체를 말아먹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오늘 이제 말씀 나눈 순서를 먼저 새누리당 쪽으로 가서 새누리당의 변화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공평하게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새누리당 신났습니까? 저거 신났다고 압승이다 웃다 그러는데 김무성 대표께서 아주 박장대소를 하시는 모습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경솔한 모습이시고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겸허한 자세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또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압승이라고 보기도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9석, 5석, 1석이었거든요. 새누리당이 9석이었고 그 9석은 그대로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5석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는데 1석 뺏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1석은 이 최루탄 투척한 김선동 의원 순천 순천 곡성이죠. 예. 거기는 이제 이정현 후보가 가서 뺏어온 거거든요. 결국 의석 2석 더 뺏어왔는데요. 이렇게 그냥 야당에서는 대표들이 막 사퇴를 하고 그냥 뒤집어지고 말이죠. 이게 엄청난 일인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치판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선거 막판이 됐을 때는 직전이 됐을 때는 나경원 후보께서 그 저희 당 부대변인한테까지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과정에서 부대변인에게까지 문자를 보냈죠. 나경원이 어려워졌습니다. 나경원을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보냈는데 저도 못 받은 문자를 어디서 받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새누리 쪽에서는 선거 임박해서는 지금 굉장히 야당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선거 딱 치르고 나니 의회에 이제 그 11승, 그다음에 야당은 오히려 1석을 뺏긴 4석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했던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니 박장대소도 하시고 지금 많이 들떠 계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야당은 참패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5석이냐 4석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이번 기회가 야당이 정말 참패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되는 계기로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순천 곡성의 그 이정현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 서가본 후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진도 아니고 이분도 전 의원을 하시던 분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정현 당선자는 제가 한 번 정도 뵀었는데요. 정치적 감각도 좋고 근성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진정성 있는 후보입니다. 그 동안 쌓은 경력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새누리당이 공천을 잘했어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의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을 들이밀 때 이 새누리당에서는 그 지역에 그 연고가 있고 지역에 토박이 있고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안 공천이었다. 이게 공천을 잘한 거 그게 이런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지역 새누리당도 자체가 임태희 후보라든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원래 지역 자체가 원래 여당세가 센 곳들이 많았죠. 15곳 중에 대부분의 곳이. 그리고 이제 공천 잡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천 잡음의 문제도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정치연합이 잘못 보인 모습 중에 하나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자꾸 당 내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던 측면 중에 세상에 하나인 것 그렇게 같고요. 당내에서 시끌시끌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 대표에게 어떤 전략 공천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라는 전제에서 의원들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못마땅한 점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제 반발하는 형태가 대표실을 점거를 하고 다른 그 후보의 기자회견장에서 아주 깽판을 치고 당 두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들은 결국 지금 대표들께서 물러나셨지만 과연 이 두 대표들이 처음부터 이제 물러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대표로서의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고 또 대우를 네. 받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하여튼 반성 많이 해야 되고요. 새누리당도 반성할 거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이건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말이죠.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새누리당에서도 놀랬죠. 여론조사는 계속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바야. 근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뚜껑 열어보면, 투표함 열어보면 다를 거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선거 구도에서 따져보면, 네. 이정현 후보, 당선자가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조그마한 선거라도 지역 선거에서도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 자기가 외연을 자기 표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서 또 홍보도 잘하고 두루두루 선거를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선거 운동을. 그래서 이제 전남이죠. 전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에 드디어 새누리당에 대해서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근데 왜 대구에서는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왜 대구에서는 왜 문을 안 엽니까? 이번에 시장 되신 분이 권영진 전 의원인데 새누리당에 김부겸 그 후보께서도 표를 굉장히 많이 얻었고 또 김부겸 40몇 %. 예,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때 왜 민주당으로 이렇게 나갈 때 김부겸 의원을 못 잡은 거에 대해서 많이들 아쉬워하고 하는 이렇게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는 아주 괜찮은 정치인으로 꼽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다음 4년 후에 또 나오신다고 지난번에 그런 것 같아요. 낙선하시고 나서 어디 인터뷰 하시는데. 저 1년 몇 개월 있으면 이제 또 총선이에요. 국회의원 총선인지 아니면 다음 시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시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대구에서 다시 승부를 보시겠다고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근데 이번에 이정현 당선자께서 잘하셔야죠. 1년 반짜리라고 해서 시켜줬다 그러면 전라도 쪽에서 잘하셔야죠. 변화가 일어났는데 경상도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날는지 또 지켜봐야 할 사안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이번에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기분이 좋아들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청 관계 좀 변화합니까? 이수 변호사님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글쎄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정현 그 당선자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가느냐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일희일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청 관계에서 또 우리 그 당대표 김무성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당청 관계 또 소통 잘 되는 모습 보여줘야죠.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좀 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 앞으로 이제 선거가 총선까지 없어요. 과연 새로운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청와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고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따라서 박정권의 박근혜 정부의 이제 후반기 이를 전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새로 출범한 이 새누리당의 지도부의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보기에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멀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짧은 시간 안에 얄팍한 혁신을 하느니 길게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혁신의 방향이 도로민주당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주의해야 될 모습인 것 같고요. 제가 새누리당 물어봤는데요. 새누리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새누리당은 지금 선거 승리에 취하셔서 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계시니 알아서들 잘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로 돌아가죠. 혁신 비대위 구성 문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혁신의 방향이 역시나
당 내의 일부 개파 내지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역시나 그 새정치연합으로 이제 합당이 되면서 새정치를 표방했으니까 그 새정치의 가치를 지금까지는 저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국민이 그렇다면 새정치 같은 건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이때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진짜 새정치는 제가 보기엔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네. 버리지 않고는 새 인물을 담을 수도 없고 새로운 어떤 가치 있는 다소 이제 그것이 당장 눈앞의 이익은 훼손시키더라도 그런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려면 일단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지금 새정치 말씀하시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그 사퇴를 하셨죠.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저는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요. 앞으로 이분이 과연 재기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번에 너무 기존에도 새정치, 그럼 새정치가 뭐냐는 걸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데 재보궐선거에선 더 실망시킨 게 아닌가. 근데 더불어서 이게 손학규 전 의원이 그 사퇴를 아예 정계 은퇴를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물러나셨는데 저는 손학규 의원 전 경기지사의 이 정계 은퇴가 좀 착잡한 마음 한편으로는 세대 교체가 왔구나. 그럼 이제 1년 반 후에 그 2016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의 시대 화두는 세대 교체일 거다. 그럼 그 세대 교체를 누가 잘 해내느냐, 새누리당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이냐. 이번에 동작을을 보면요, 노회찬 전 의원이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노회찬 의원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분조차도 이제는 그 신선한 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서 뭐 무효표가 1000표가 넘었다고 하지만 노회찬이라는 의원이 갖고 있던 정치인이 갖고 있던 최대 강점이 그 신선한 거였거든요. 기존 정치인하고 좀 다른 느낌. 근데 이분조차 이제는 그런 느낌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유권자한테.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잘 해내는 당이 또 승리할 거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요. 잠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714님께서는 새누리당 압승이 아니라는 말씀에 너무 속 시원하네요. 좋아하기 전에 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엄숙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49님께서는요. 저 이번에 투표하고 왔는데요. 새누리당에 투표했지만 새누리당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 속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정치권들의 다 실망입니다. 8719님께서는 새누리당은 국민의 진심을 잘 이해하셔야지 희희낙낙하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화합 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치하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문자가 폭주했네요. 1037님께서는 솔직히 이번 선거 결과와 야권에 실망해서 그런 거지 새누리당이 이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0513님께서는요. 개파고 뭐고 잘 모르겠고 세월을 정쟁 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0477님. 이번 선거 최대 승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최대 패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탁월한 회원이시네요. 대권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아마 대권 저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이 정체성이 다른 이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정의당과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이 소위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의 해체 모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 주장으로 해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왜 선거 때만 되면 또 야권 단일화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로도 또 직결이 되는데요. 네. 사실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안철수 대표가 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 얘기하셨는데 조금 제가 그 부분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 일단 정치하신 지 이제 2년 좀 넘으셨기 때문에 재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철수의 철수라는 말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서울시장 후보 때 양보, 대선 후보 때 문재인 후보께 양보, 또 독자 세력화 포기 이런 어떤 철수를 계속 하다가 새정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철수라고 표현하려면 사실은
그 철수의 이유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결정일 때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께서 애초에 박원순 시장님보다도 훨씬 월등히 뛰어난 지지율을 받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명백하게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기회를 자신이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또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시민활동, 시민운동을 열심히 해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서울시정을 잘할 것이다. 네.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해서 양보를 한 것이지 이거는 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때도 마찬가지죠. 보시죠. 문재인 후보께서는 양보의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분이 만약에 나가셨다. 그럼 또 야권이 분열됐다. 또는 내지는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박근혜에게 둘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났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마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후퇴하는 그럼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후퇴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철수라고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철수 대표님께 제가 이번에 그 대표직을 또 사퇴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치판에서는 저도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판에서는 잦은 양보와 배려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잦은 양보와 배려는 결국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또는 냉혈한 같은 어떤 생각과 결정도 필요하시다. 그런 직원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구와 뭔가 싸워서 쟁취하거나 알겠습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얻어내는 그런 성향이 아니세요. 그냥 혼자 어떻게든 뭔가 좀 묵묵히 걸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과정에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계시다 보니 특히 정치판, 특히 더 엄청나게 분열이 돼 있고 서로 싸우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일상화돼 있다고 할 수 있는 야권, 이 진보 진영에서는 사실 힘을 발휘하시기가 아직은 역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새 정치를 기다리셨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언론이 조금 자꾸 왜곡된 보도를 좀 많이 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미지나 안철수 대표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점 해소를 하면 될 것이고 아직도 새 정치는 살아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새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치가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좀 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 정치가 뭔지를 왜 모르세요? 새 정치가 뭔지를 몰라서 안철수 의원님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냥 플러스 일각에선 그렇게 봐요. 안철수 의원께서 하신 그게 양보 맞냐. 일각의 어떤 정치평론가들은 흰띠하고 검은띠가 만나가지고 흰띠가 그냥 겨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검은띠예요. 앞에 두 분이. 박원순 시장도 검은띠고 문재인 후보도 검은띠여니까 흰띠 파란띠 들고 있는 이 안철수 의원이 그냥 포기했다 이런 그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보지 않은 걸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제가 겪은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번 시장 선거 때 보니까요 정치 10단이에요. 이분 정말 무서운 대권 후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새누리는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굉장히 잘 뭉치시기 때문에 새누리 입장에서는 늘 후보를 단일화한다든가 야권이 분열돼서 상대적으로 그 새누리가 승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논쟁에서 아주 자유로우시죠. 하지만 야권은 그렇지가 못하고 새정치에 깃발을 꽂아서 그것이 점점점 커가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야권에서 어느 정도 기존의 기득권이 좀 물러나 있음으로 해서 자리가 생겨야만이 새정치가 점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건데 그 작업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계속 새정치 할 겁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야권이 살 길이 없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새정치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정치와 새정치가 뭔지. 새자는 무척들 좋아하는데 양쪽 다 새자를 무척 좋아하는데 왜 진짜 새로운 느낌은 안 듭니까? 네. 지금까지는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야죠.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730 재보궐선거가 우리 정치권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한 가지에서 뭔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무엇을 이제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 각 당이 모두 반성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뭘 반성하셨습니까?
예,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한 세 변호사의 정치 수다였습니다. 네, 오늘 타임머신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꼬리가 9개 달렸다는 전설의 이 귀신. 잘 아시죠? 정답은 3번 구미호였습니다. 네, 문화선물 받으실 분은 여체대학진에서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어떻게 차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3818번님, 3818번님께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해, 남윤민,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8월 첫째 날입니다. 8월 1일 금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